낙엽, 그리고 새로운 봄. 어느덧 세월은 피부 위로 옅은 강물처럼 흘러 박은혜 여사의 눈가에도 잔잔한 물결을 남겼다. 가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비집고 들어와 먼지처럼 부유하는 오후, 그녀는 홀로 소파에 앉아 창밖 앙상한 나뭇가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5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을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개종시계처럼 더디고 적막하게 흘렀다. 하나뿐인 아들은 결혼하여 분가했고 딸 지수는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제 몫을 해내고 있었지만 각자의 삶에 바쁜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서울 근교의 아담한 이 아파트에서 그녀는 종종 아주 깊은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적적함을 달래려 시작한 문화센터 노래교실도 동네 경로당의 화투판도 잠깐의 위로일 뿐이었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래된 냉장고 소리와 벽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울리는 가슴속 공허함이었다. 다들 이렇게 늙어가는 거겠지. 은혜 여사는 쓴 웃음을 삼키며 혼잣말을 되뇌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대로 조용히 잊혀가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작은 반항심이 고개를 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딸 지수가 최신형 태블릿 PC를 들고 찾아왔다. 엄마 좀 써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하셔야죠. 심심하실 때 드라마도 보시고 친구분들이랑 카톡도 하시고요. 지수는 능숙한 솜씨로 태블릿 PC를 설정하고 페이스북이라는 푸른색 아이콘의 앱을 설치해 주었다. 여기에 엄마 사진도 올리고 옛날 친구분들 이름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은혜 여사는 복잡한 기계가 영 탐탁지 않았지만 딸의 성의를 봐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지수가 찍어준 화사한 스카프를 두른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에 올렸다. 좋아요라는 것이 몇 개 달리고 문화센터 친구 몇몇이 친구 신청을 해왔다.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다. 그렇게 낯선 디지털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로건 킴이라는 낯선 이름의 외국인으로부터 친구 신청 알림이 떴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희끗한 머리를 멋스럽게 넘기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중년 신사였다. 배경으로는 이국적인 해변이 펼쳐져 있었다. 은혜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지만 호기심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외국 사람인가 보네. 신기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눌렀다.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은혜님.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프로필을 보고 따뜻한 인상의 친구 신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았다면 좋겠습니다. 유창하지만 어딘가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함이 묻어나는 한국어였다. 은혜 여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스며들 검은 그림자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였다. 로건과의 대화는 빠르게 은혜 여사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는 사업차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내와 몇 년 전 사별했고 외동딸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의 사연은 남편을 먼저 보낸 은혜 여사의 마음을 쉽게 파고들었다. 은혜님, 당신의 글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참 많이 외로웠거든요. 로건 씨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도 남편 생각이 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곤 해요. 그는 매일 아침이면 굿모닝, 나의 아름다운 은혜님. 오늘도 당신 덕분에 힘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는 달콤한 메시지를 보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라며 그녀의 소소한 일상에 귀를 기울였다. 은혜 여사는 마치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렘을 느꼈다. 그녀가 문화센터에서 배운 노래 이야기를 하면 로건은 은혜님의 목소리는 분명 천사 같을 거예요. 언젠가 꼭 한번 듣고 싶네요 라며 맞장구를 쳤고 그녀가 시장에서 사온 나물 반찬 사진을 올리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이네요. 당신의 손맛이 느껴지는 듯합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은혜 여사는 점차 로건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 그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다. 그는 은혜 여사에게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마지막 로맨스이자 지루한 일상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백마탄 왕자님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로건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혜님, 사실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저는 당신을 깊이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 당신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은혜 여사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사랑이라니,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로건 씨,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뜨거워졌다. 로건은 은혜 여사를 나의 여왕님, 나의 천사 등으로 불렀고 은혜 여사는 그의 애정 표현에 매일 밤 잠을 설쳤다. 문화센터 친구들에게 요즘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다며 은근히 자랑을 하기도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차마 털어놓지 못했다. 어쩐지 부끄럽기도 하고 이 행복이 꿈처럼 사라져버릴까 두렵기도 했기 때문이다. 행복감에 젖어있던 어느 날 로건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님, 큰일 났어요. 당신에게 보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현재 제가 있는 곳 세관에 묶여버렸습니다.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서 약간의 통관비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해외라 바로 송금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50만 원 정도만 급하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물은 아주 값비싼 보석인데 당신에게 꼭 어울릴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당신에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은혜 여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 문제라니. 과거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일 뻔했던 아찔한 순간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로건의 간절한 목소리와 값비싼 보석 선물, 그리고 당신에게 달려가겠다는 달콤한 약속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로건 씨가 나를 속일 리 없어.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녀는 짧은 고민 끝에 딸 지수 몰래 비상구로 모아두었던 돈을 로건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로건 씨, 돈 보냈어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라요. 송금 후 로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나의 은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물은 곧 당신 품에 안겨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곧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메시지에 은혜 여사는 잠시 품었던 의심을 눈 녹듯 지워버렸다. 오히려 자신이 로건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만족감마저 느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첫 번째 송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로건의 금전 요구는 마치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은혜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관리하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부들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회사 자금이 묶여 있어서 당장 해결하기가 어렵네요. 이번에도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정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 씨, 실은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 있어서 병원비가 조금 부족하네요. 당신 생각에 밤잠을 설쳤더니 몸이 축난 것 같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드디어 한국으로 들어갈 비행기표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항공권 가격이 올랐네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딱 100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바로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로건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액수도 커져갔다. 은혜 여사는 딸 지수 몰래 모아두었던 적금을 해약했고 오래된 예물함 속 금부치까지 처분했다. 돈을 보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로건 씨가 내 곁으로 올 거야 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렸다. 그녀는 이미 로건이라는 존재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다. 그의 다정한 메시지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고 그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새벽 옆 로건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로건을 향한 그녀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한편 딸 지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 기계라면 질색하던 어머니가 밤낮으로 태블릿 PC를 끼고 살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통장에서 심상치 않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지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지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은혜 여사는 딸의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엄마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주신 거 있으세요? 제가 우연히 엄마 통장 정리하다 봤는데 내가 내 통장은 왜 봐? 그리고 누가 돈을 빌려줘? 다 쓸 데가 있어서 쓴 거지. 내 사생활이니 더는 묻지 마라. 은혜 여사는 평소답지 않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지수는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수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태블릿 PC를 열었다. 페이스북 메시지함에는 로건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나눈 수많은 대화가 저장되어 있었다.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노골적인 금전 요구와 송금 내역까지. 지수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로맨스 스캠. 엄마가 당하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지수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로건의 프로필 사진이 외국의 한 모델 에이전시 소속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임을 밝혀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엄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이 사진 다 도둑질한 거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하지만 은혜 여사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욱 완강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이 사진이 가짜면 그동안 나랑 나눴던 그 많은 대화는 뭔데? 그 사람의 진심은 진짜였어. 너는 아무것도 몰라. 은혜 여사는 태블릿 PC를 빼앗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수는 망연자실한 채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어머니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어머니의 완강한 현실 부정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모녀 사이의 갈등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은혜 여사는 딸과의 다툼 이후 더욱 로건에게 의지했다. 지수가 하는 모든 말이 자신과 로건의 아름다운 관계를 시기하는 잔소리로만 들렸다. 그녀는 로건에게 딸아이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힘들게 한다며 하소연했고, 로건은 안타깝네요, 은혜님. 하지만 우리 사랑만 sh변치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곧 당신 곁으로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게요라며 그녀를 위로했다. 은혜 여사는 로건의 말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의 존재를 더욱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로건으로부터 절박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랑하는 은혜님, 드디어 제 모든 것이 걸린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금 중 일부인 3천만 원이 당장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즉시 한국으로 날아가 당신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믿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자 우리 사랑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3천만 원. 은혜 여사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이미 로건에게 수천만 원을 보낸 터라 그녀의 수중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 평생의 행복이라는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녀는 결국 하나뿐인 아파트의 보증금 일부를 빼내기로 결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수는 기겁하며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돈마저 날리면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내 인생에 끼어들어. 이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너는 내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은혜 여사는 딸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수가 미리 연락해두었던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센터의 베테랑 상담사와 제복을 입은 경찰관 한 명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상담사는 은혜 여사를 안으로 안내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잠시 저희와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로건이라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사는 은혜 여사를 식탁에 앉히고 로건의 사기 수법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패턴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지수가 밤새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로건이 보낸 프로필 사진의 원본 출처, 그가 내세웠던 사업체 정보가 모두 유령 회사라는 증거, 유사한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 그리고 로건의 IP 주소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추정된다는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거짓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은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로건과의 달콤했던 메시지들, 미래를 약속했던 그의 목소리, 그와 함께 꿈꾸었던 행복한 노후,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다. 마침내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로건 씨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치심,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수십 년 동안 굳건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사건 이후 은혜 여사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그녀에게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로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딸 지수를 볼 낯이 없다는 수치심이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다. 밤이면 로건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깊은 자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지수는 그런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따뜻한 죽을 쑤어 방문 앞에 놓아두고 조용히 어머니의 빨랫감을 가져다 세탁했다.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그저 어머니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려 했었다. 지원센터 상담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은혜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머님, 이건 결코 어머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아주 교활한 범죄자들이에요. 지금은 충분히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상담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은혜 여사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고통의 강도는 서서히 옅어져 갔다. 은혜 여사는 여전히 로건의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더 이상 그의 환영에 매달리지는 않았다. 지수의 도움을 받아 로건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경찰서에 찾아가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사기꾼을 잡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마주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몇 달이 흘러 싸늘했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은혜 여사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문화센터에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어느 날 문화센터 휴게실에서 우연히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 역시 몇 해 전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사기당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워했지만 이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안다고 외로운 마음 하나 기댈 곳 찾다가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혼자 끙끙 앓던 아픔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주말 오후 은혜 여사는 딸 지수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와 함께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까르르 웃으며 비눗방울을 쫓아다니는 손주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지수는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은혜 여사는 문득 자신처럼 외로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둠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다른 노인들을 떠올렸다. 나 같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익명으로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어딘가에 공유해야겠다는 작은 용기가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싹돋다. 완전히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문득문득 로건의 그림자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자신을 발견할 때면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딸과 손주가 있었고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새로운 이웃도 생겼다. 낙엽이 지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듯 그녀의 삶에도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